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삼성전자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경우 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이네 호황기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오히려 오르지 않고 하방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니까 이러한 호재성 이슈가 많이 나오니까 주가는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는 매매를 하시면 정말 안 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그리고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 대해서 또 이 얘기들 또 나누게 되겠고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달러 환율과 삼성전자의 또 상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삼성전자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제대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저희 주식대가에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무료로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 무료로 정보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 주식대가방에 이렇게 하단에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러한 정보방에서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하단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셨으면요, 저희 유튜브 방송 라이브 오전 8시 40분에 오셔가지고 종목도 받아보시고 수익 실현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내 포트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좀 어떤지, 내 포트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해주셨으면요, 삼성전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날 텐데요. 자, 12월에서 1월, 그래서 1월 11일 최고점을 찍었고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호황이라던가 슈퍼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좋지 못한 소식은 바로, 자, 이 레포트에서 또 이제 대신을 하겠는데요. 자, 이 레포트를 보시게 되시면 바로 이제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이죠. 자,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이 이제 전력 공급이 이렇게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뭐 기록적인 한파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력 공급에 대한 차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서 약 4천억 원 수준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좋지 못하게 이렇게 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반도체 공장에 대한 파운드리는 조금은 틀리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실질적으로 전력 수급이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공장이 재개가 되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 바로 이 클린룸이라던가 이런 것 시스템에 대한 재부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큰 차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바로 클린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머리카락 같은 이런 먼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하나도 발생이 되면 안 되는, 정말 깨끗한 거의 진공 상태가 돼야지만 되는 그런 쿨링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시조가 한 3주 정도간 이제 전력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기면서 공장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먼지들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새롭게 또 세팅을 해야 되는 과정들,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악재로 겹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가장 크게 중요한 부분이 지금 수요와 공급입니다. 근데 이 수요가 너무 커짐에 따라서, 특히나 코로나 시장에서 대비되는 반도체 이제 호황이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고 이제 외출을 이제 많이 못하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가전,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전체적인 가전이라던가 모든 것들의 반도체들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큰 서버에 대한 수요들이 또 늘어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너무나 많아져서 공급이 딸리는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전기차 시장이 도래를 하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까지도 맞물려서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공급에 대한 부분은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를 늘려가고 이런 것들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지금은 넓혀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또 너무 공급이 과잉이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바로 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환율. 자, 보시면 12월달, 1월달 이렇게 최저점을 찍고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시 최근에 시장이 올랐을 때 바로 이 부분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이제 외인들의
자, 외인들의 이제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시면요. 바로 이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외인들은 계속해서 이 환차익을 보고 가는 것들이 반도체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외인들이 빠져나가냐? 왜 외인들이 털고 있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외인들은 수익 실현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또 하나의 또 레포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엊그저께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또 나타났는데요. 뭐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우상향을 했다라고 하죠. 근데 일단 이런 것들은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외국계에 있는 해외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시면은 되게 조금 이러한 갭 차이를 조금씩 정말 되게 좀 짜게 간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짜게 발표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11만 원까지 간 거는 정말 이례적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이렇게 만들어서 레포트를 제시를 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에 대한 흐름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죠. 근데 저도 제가 이제 분석을 드릴 때 3,000에서 3,200포인트까지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박스권 구간이 이렇게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오늘 이러한 큰 폭의 상승들은 자, 미국 시장에 따른 훈풍이 이제 저희 나라까지도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즉 오늘 환율은 오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아직까지 빠지고 있지 않고 견조하게 1%대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관점이라는 게 어떤 건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삼성전자는 뭐 적금 형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12월달, 1월달에 접근을 하신 분들, 9만원대에 접근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 중이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이 손실 중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물을 타거나 내 비중을 늘려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물을 타셔야 되는 구간은요 8만원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8만원 초입 구간이냐, 지금의 시장은 되게 견조하게 올라왔고, 왜 시장 얘기를 해드리냐면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코스피에 대한 주가는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시장이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올라간다,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면 삼성전자도 같이 하락할 수 있다. 이게 거의 대주율이 80에서 90%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호황이라던가 이런 파운드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계속해서 같이 타고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주가는 어느 순간에는 다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혼조세라던가 변동성이 너무나 크고 작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수급들이 계속해서 쏠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조금은 8만원 초입에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세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9만원대에 들고 있다.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시고 이 삼성전자가 8만원 초입 정도가 오는 시점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가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상향만 계속해서 하진 않아요. 지금 주가가 이 5만원에서 9만원대 올라온 것만 보시더라도요, 이렇게 음봉이라는 게 껴있지 않습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양봉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주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자리에 대한 저점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의 이 저점이 어딘지를 체크하고 그 저점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평단가를 낮춰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계산만 해보자면 지금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이클의 자체가 성수기는 아니에요. 성수기는 아니고 실제로 성수기는 가을, 겨울이 돼야 성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보게 되시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가 실제로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가장 큰 매출 구도가 나오는 그러한 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기들마저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9만원 구간까지 가야 되는 구간은 올 하반기, 그러니까 올 하반기는 이 9만원 구간에 대한 사이클을 가파르게 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자체는 뭐냐면 일단 국내에
일단 빠르게 코로나에 대해서 회복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고용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러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부양이라던가 이런 여파들도 실적으로 하반기, 그러니까 즉 3분기죠. 3분기 7월부터 9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좀 더 한 사이클 빠르게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들이 붙어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9만원 구간을 단기적으로 가기까지는 삼성전자가 가야 될 길은 아직까지 정말 멀어요. 근데 멀지만 실적으로 이것조차도 이 시간이라는 게 벌써 저희가 이 1월 11일이면은 벌써 2달이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이 주식 세계에 대한 이런 변환되는 순환들, 사이클들도 정말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저는 7월에서 9월 정도가 되는 시점이면 무난하게 9만원 구간을 넘어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냐, 바로 이 8만원 초입 구간에서 이 저점에서 물량을 잘 잡아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가가 좀 더 빠지면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해서 내가 9만원 구간이었던 거를 85,000원, 83,000원 요 정도 구간까지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들을 많이들 하시면 하실수록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공장이라던가 뭐 중국에 또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과 같은 여태까지 뭐 예정이 없던 뭐 폭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내리고 뭐 한파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면서 뭐 전력 공급이 끊어지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발생을 했고 손해라는 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들도 조금씩 삼성전자는 입장에서는 같이 해 나갈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정상적으로 오스틴 공장을 복구를 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넘쳐나는 수요를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가 좀 풀어갈지, 뭐 퀄컴하고의 관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풀어갈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대두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단 제가 볼 때는 한 2-3달 정도는 좀 더 걸릴 거다. 근데 다만 이 박스권 구간에서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추후에 올 겨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 하반기죠. 그러니까 4분기, 그냥 9월에서 12월 달에 수익을 몇 %를 보느냐에 대한 차이는 지금 구간에서 매집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수익률에 대한 괴리들이 가장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시기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기회를 노려가면서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실적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전자는 급하게 보실 게 아니라 천천히 보시고요.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 길은 딱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분기, 4분기 이때의 주가에 대한 시세 차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아가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지금 당장에 이 캔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 판단이다. 왜냐면 이게 삼성전자가 저희 나라 시가총액 1위여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저희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캔들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방향인 것 같고요. 이 캔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국내 증시, 그러니까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가는 방향이냐,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의 처해 있는 위기를 어떻게 좀 탈피를 해서,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할 거냐,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삼성전자를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매일매일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들을 확인을 하시고 보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아진다는 것은 환율이 떨어지고 국내에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삼성전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자, 저희 주식대가 계속해서 수익적인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뭐 2월달, 3월달에 오신 분들 뭐 이렇게 수익 랠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월 8일에 처음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뭐 2월 8일날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160만원 이렇게 또 수익을 벌어 가셨어요. 자, 그리고 또 바로 2월 9일날 30만원, 또 2월 10일날 60만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2월 16일날
그다음에 뭐 23일 날 2월 달에만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돼서 뭐 이렇게 커피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쪽에 이렇게 VIP 하실 분들은요, 저희가 가격 인상이라는 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수적으로 가격 인상 되시기 전에 이렇게 두 달에 44만 원 이렇게 진행해드리고 있으시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하루에 7,300원이시면은 저희 쪽 VIP를 저렴하게 이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오실 분들은요, 아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저희 쪽 정보방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쪽 주식대가의 정보방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이런 중요한 뉴스들과 정보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삼성전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주식대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종목에서 그럼 저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